자, 박수 한번 치고 가자, 우리. 박수 한번, 오래간만에 박수 한번 치고. 좋아, 좋아. 자, 이 판례 공부에 18일 날 나온 거야. 7월 18일 날. 7월 18일 날 나온 거. 이게 전문이 나오는 건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요 사건은 명의신탁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 갑이 있어, 갑. 명의 신탁자야. 자, 명의 신탁자가 뭔지는 알죠? 명의 신탁자. 자, 원래 얘 거야, 원래 갑 거야. 근데 을이 있어. 명의 수탁자야. 명의 수탁자 뭔지는 알죠? 이름 빌려준 놈이야. 이름 빌려준 놈. 명의 수탁자. 이 새끼 죽었어. 병 있어, 병. 망인, 상속인 있어, 상속인. 자, 상속인. 자, 그런데 사망 후에 세무조사가 개시됐어. 사망 후에 세무조사가 개시돼서 명의순탁 사실이 명의순탁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사망 후에 밝혀진 거야. 사망 후에.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하고 관련 지어서 첫 번째 생각할 거. 자, 갑은 을에게 이게 만약에 명의순탁 했던 게 X1년 5월 1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X1년 5월 1일은 명의신탁 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때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명의수탁자로서 갑은 연대납세의무를 지겠지. 그 당시에 납세의무는 성립한 거고. 2번 만약에 사망을 X5년 1월 5일 날 했다. 그러면 X5년 1월 5일 날 명의순탁으로 봐요, 안 봐요? 명의순탁으로 안 보죠. 명의신탁 된 거로 안 봐. 왜냐하면 새로운 협의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명의계사 해탈을 이유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3번. 을은 상속재산에, 을의 상속재산에 이게 A법인 주식이라고 하면 나 화내는 거 아니야. 자, A법인 주식 상속재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 안 돼. 그렇죠? 왜 선생님 병 아닌가요? 망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항상 망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 그렇죠? 을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누구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얘 거야. 그냥 계속 얘 거야. 얘 거. 얘를 죽이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문제는 없어. 그렇죠? 그냥 얘 거야. 얘 거. 지금 계속 얘 거야. 계속. 원래 내 거였어. 원래 계속.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내 거였어. 원래. 그게 중요한 거지. 원래 계속 내 거였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에 와서 요 명의순탁 사실이 밝혀져서 을에게 이제 납세 의무가, 증여세 납세 의무가 나오고 그 증여세 납세 의무를 병이 상속 승계를 하겠죠.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증여세가 나온 거고 그 증여세에 납세 의무를 승계할 거야. 근데 이제 국세기본법에 보면 납세 의무 승계는 한도 규정이 있잖아, 한도. 그러면 요때 이제 주식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주식이. 얘 건 아니지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15억이 나왔어, 주식. 세금이 15억이. 주식은 더 많았겠지. 한 4, 50억 됐겠지, 4, 50억. 그렇지만 세금은 15억 나왔어. 얘는 바지 수준이었어, 바지 수준. 그쵸? 근데 이 정도 바지라면 얘도 회사의 임직원은 되겠지. 실제 사실관계는 임직원이야. 내가 그것까지 밝히고 싶지는 않았어. 지금 말을 해주는 거야, 지금. 그치? 임직원이었어, 임직원. 그쵸? 원래를 얘기해줘? 23명 있었어, 이런 애들이. 23명. 23명인데 1차 판례에선 이 당시에 되는 거 23명 전체를 가지고 얘를 잡았고, 두 번째 요거는 뭐야? 1차 판례에서 23명 중에 몇 놈이 온 거고 2차 판례는 23명 다 들어오는 거야, 얘가. 그렇죠? 지금 그런 거야, 그런 거. 어쨌든 됐어. 그거 괜히 설명했어. 자, 납세 의무가 승계돼. 근데 얘 받은 게 아파트 한 채 정도야, 아파트 한 채. 응? 그래서 재산이 얼마를 받았냐면 7억이야, 7억. 이해하시겠죠? 그럼 납세 의무가 승계되지만 이 15억을 다 승계하진 않지. 납세 의무를 한도로 승계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납세 의무를 한도로 승계를 해. 근데 이제 과세관청은 고지를 할 때 어떻게 고지를 하냐면 얘를 납세 의무 승계했으니까 병에게도 고지하지만 갑 너에게도 고지하는 거죠. 왜냐면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연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주장을 하는 거지. 주된 쟁점은 뭐냐면 얘도 7억을 한도로 승계하니까 나도 7억으로 해줘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속 후에 이 금액이 확정되었으니까 상속 후에. 하지만 이건 성립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뜻이 더 강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사실관계고 그럼 국세기본법 규정을 보면 납세의무 승계하는데 상속과 합병이 납세의무 승계하는 거죠. 근데 상속은 납세의무 승계에 한도를 두고 있고 그렇지만 이 납세의무 승계 규정이라는 게 납세 의무가 성립, 확정된 거 다 승계한다고. 그렇죠? 그게 포인트.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음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상증세법상 연대 납세 의무의 취지란 말이에요. 사유가 4가지가 있어. 근데 그룹핑을 하면 2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죠. 일반적인 증여. 그러니까 요거를 이유로 증여자에게 납세 의무를,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선 과세관청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즉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는 걸 확실히 입증하거나 얘는 튀었죠? 없잖아. 이 경우는 있죠? 애가 있죠? 애가 있지만 체납 처분을 해본 거지. 그래도 어려워야 되는 거지. 그 요건이 달라. 어렵다는 이유도 달라. 그렇죠? 얘는 몰라. 공시송달하고 비슷한 거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확보가 어려워. 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체납 처분까지 다 했어.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증여세는 이렇지만 3번, 4번은 얘기가 틀리죠. 3번은 누구예요? 마이클이죠, 마이클. 아버지는 김봉남, 아들은 김마이클, 뭐 이런 거죠. 아버지가 거주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잖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 증여했을 때. 이거는 뭐 조세채권 확보하고 상관없다. 김봉남 씨 책임져세요. 요거죠. 요거는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네가 더 나쁜 놈이지. 네가. 이거야, 이거. 그렇죠? 왜냐면 납세문자를 이걸로 할 수밖에 없어. 수증자 입장이니까, 수증자. 이걸 다 틀 수가 없으니까 얘가 납세무자, 연대 납세무를 하고 실제 실무에서도 고지서가 2개 다 날아간다고. 당연히 나가는 거야. 쟁점은 여기 한도 내에서 연대 납세무가 부과되는지 여부고요. 넘기시면.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일반적인 연대 납세무, 증여세 연대 납세무와 명의신탁 의제에 대한 연대 납세무는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명의신탁에 대한 세금, 증여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 특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대 납세무를 부담시키는 거죠.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얘기가 뭐예요? 쉽게 걷겠다는 거야. 빨리빨리. 처음부터. 2번째는 수증자, 명의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니까 조세 일탈이 생길 수 있죠.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거두세요 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 7억 받은 거 얘한테서 먼저 걷고 나머지만 내가 낼게요. 이 얘기 필요 없다는 거야. 조세채권 확보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7억은 무조건 나온다. 그럼 넘는 거는 한도니까 납세의무 승계 그 규정에 따라서 저는 더 이상 낼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연대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이 얘기하니까 뭐래요? 그 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기법하고 상관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넘겨보면 일단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연대 납세의무 규정이라는 게 소멸되기 위해선 국세기본법에선 소멸시키기 위해선 연대 납세의무 규정을 소멸시키기 위해선 국기법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소멸되려면 소멸시효 완성, 납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소멸되지 않죠. 그럼 증여세법에 특례 규정이 있느냐? 좀 어려운 논리를 가지고 간 거지. 국기법 말고 증여세법에 이렇게 한도가 있으면 연대납세의무가 제한된다는 특례가 있느냐? 대법원에 살펴보니까 어디에도 없더라 이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은 무조건 부과된다는 거예요. 즉 한도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초과분도 당연히 네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 그러면 크게 보면 초과 부분과 아래 부분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개별세법에 아무리 개별세법에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더라도 특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기법과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는 별도다. 이 규정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별도이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서 부과된다. 그래서 쟁점을 잡을 때 이 문제가 나오면 금액으로 나올 때 15억, 7억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납세의무 승계 한도 규정을 꼭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한도 규정이 있더라도 연대납세의무 그대로 존재한다.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거를. 그리고 물음 1에서는 이론을 물어볼 텐데 이론에서 증여세에서 나오면 뭐 나오고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 사유를 물어보겠죠. 취지나 사유. 근데 그때 쓸 때도 뭐를 같이 쓰는 게 좋아요? 국기법상의 내용과 비교해서 쓰시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진짜 이해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